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벌특가 구름지에 있는 제 주말 농장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뭘 했는가 하면 갓나무 이제 꽃진 후 2차입니다. 2차 꽃진 후 2차 방제를 했습니다. 지금 감은 요 정도 자랐고요. 이쪽은 조금 다른 집보다 늦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늦다. 이건 품종은 상주 둥시입니다. 이제 곶감을 만드는 감나무죠. 여기 이제 요 시기가 이제 둥근물인 낙엽병 제가 3번 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개화전 그러니까 5월 10일 전후에 1차 그리고 꽃진 후 5월 한 30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2차 그리고 물론 지역에 따라 좀 차이 납니다. 이제 3차가 이렇게 6월 한 15일부터 6월 한 25일 사이 이렇게 3차 요 3번만 방제 잘해줘도 둥근물인 낙엽병은 걸리지 않는다. 즉 가을에 노랗게 돼가 낙엽이 지는 그런 병은 걸리지 않는다. 왜? 저는 늘 왜를 중요시하는데요. 그 둥근물이 낙엽병은 저온성 병입니다. 시원할 때 걸려가지고 여름철 고온기 때는 잠복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9월달 이제 추석이 지나면서 이제 찬바람이 슬슬 불고 또 비가 막 우중충하게 온다. 그러면 저온 다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염되어 있던 그 둥근물이 낙엽병이 잠복했다가 이제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둥근물이 낙엽병은 잠복 기간을 보통 80일에서 120일이라고 합니다. 왜? 여름철이 이제 해운에 따라 가지고 어떨 때는 10월달도 엄청나게 더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둥근물이 낙엽병이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10월달도 더울 때가 있어요. 비도 안 오고 가물고 더울 때. 그럴 때는 약을 친 집이나 안 친 집이나 다 같이 따먹는다. 왜? 낙엽이 지지 않기 때문에. 갓나무의 제일 무서운 병이 두 가지가 특히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둥근물이 낙엽병입니다. 둥근물이 낙엽병이 걸리면 특히 9월달에는 조기 낙엽 그리고 낙가가 됩니다. 그때는 잎이 이렇게 누렇게 변하지도 않고 누렇게 변하기 전에 막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월달에 떨어지는 것은 이제 만성형 그래가지고 단풍이 들고 낙가보다는 홍시가 됩니다. 이게 참 둥근물이 낙엽병이 제일 무서운 병인데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방제를 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둥근물이 낙엽병은 있든 간에 개화전 방제 제일 중요하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개화전 방제. 그 다음에 낙가 후 방제. 그때는 잎이 지금은 좀 바닥바닥해지고 있잖아요. 아직 완전 바닥바닥해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잎이 부들부들합니다. 이제 낙가 후 방제할 때 그때.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 잎이 바닥바닥해가지고 사실 병도 잘 안 걸려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보호살균제 다 쳐놓고 해가지고 문제가 없습니다. 요 시기에 이제 약을 칠 때 약을 치는 방법. 자, 그럼 약을 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약을 칠 때 이 수간 내부, 이 갓나무 내부에서 약을 먼저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치고 안쪽에서 잎 뒷면에 기공에 이 기공 부분에 약이 충분히 묻도록 약을 좀 쳐주고 나서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왜냐면 앞에 물이 줄줄 흐르니까 안에서 못 칠 거 아닙니까? 나와서 밖에 돌아 나와서 외곽으로 한 바퀴 돌아 주셔야 된다. 그러면 안팎으로 고루 이렇게 약이 다 묻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예, 이렇게 뒷면까지. 참고로 이렇게 부은 것은 이게 오늘 수화제를 많이 쳤었습니다. 수화제, 수용제 이런 것. 제가 어떤 약을 쳤는지는 제가 댓글에다가 댓글 상단에 고정해 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유튜브에 그 글을, 이런 동영상을 보면 꼭 농약 사는 데 가가지고 제가 쳤는 약, 이런 약을 달라고 하면요. 그쪽에서도 체계적으로 방지해 줘야 되는데 참 입장이 거북합니다. 그래서 농약을 공개 안 하려다가 자꾸 공개해달라 해가지고 공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거래하시는 농협이나 농약사에서 주는 대로 그것도 나름대로 방제 체계가 있으니까요. 주는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왜 잎 뒷면에 쳐야 되는지 또 그런 말씀을 드리면요. 이 둥근물이 낙엽병은 친잎 경로가 들어가는 균이 들어가는 경로가 어디냐? 이렇게 이제 그 병이 걸렸으면 아니면 내 밭에는 병이 없었더라도 참고로 제 밭에는 지금 수년간 지금 둥근물이 낙엽병은 없었습니다. 거의 뭐 한 15년, 20년간 없었어요. 왜? 제가 방지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주변에 갓나무가 있잖아요. 주변에 갓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균이 날라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입영된 그런 낙엽 거기서 월동을 해가지고 이런 바닥에 월동하고 있다가 이제 이게 비가 오고
이제 적당한 저온 다소방 그 기후가 되면 펄펄 날립니다. 그래서 그 균이 진균이거든. 저 곰팡이균입니다. 곰팡이균은 얼마든지 나를 수가 있거든요. 날라와가지고 어디를 통해서 감염되느냐? 잎 뒷면 기공을 통해서 흡수합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시더라도 잎 뒷면 기공을 통해서 많이 해주셔야 된다. 또 약을 치실 때 또 그 영양제 사종복비 혼용하잖아요. 사종복비가 먹을 수 있는 통로도 기공입니다. 물론 기공은요 잎 앞면 뒷면 다 있지만은 특히 뒷면의 기공이 약 한 80%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영양제도 마찬가지, 농약도 마찬가지 잎 뒷면에 많이 묻도록 그렇게 해주시라. 그렇기 때문에 약을 칠 때 수간 내부에서 이렇게 안에서 확 쳐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선행해야 될 게 뭐냐. 저도 바닥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도장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장지는 전지를 하게 되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도장지를 먼저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약을 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약을 친다 그러면 밭에 돌아다니면서 도장지를 오늘 제거하시면 좋습니다. 미리 저는 양이 안 맞기 때문에 미리 당일날 일찍 와가지고 도장지 먼저 제거하고 난 다음에 약을 칩니다. 그래야지 약액이 수간 내부에도 골고루 들어간다. 그리고 또 그 도장지를 제거를 해줘야지 빛이 골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간 내부에도 달린 감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감들이 도장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 수간 내부에는 안쪽에는 감이 없어요. 감이. 그렇기 때문에 이 수간 내부에 있는 이런 감들을 따먹으려면 도장지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데도 빛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 가지에도 빛이 들어가야 되지. 이게 안에 있다고 빛을 못 본다. 그러면 이 감은 빠집니다. 왜? 옥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옥신. 자외선에서 생성된 있는 그런 옥신이 그 자외선이 잎을 통해서 그 옥신을 만들거든요. 여기서 만드는 옥신을 감으로도 보내고 생장하는 그런 가지라든지 뿌리도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빛은 대단히 중요하다. 일조량. 그렇기 때문에 일조량이 충분히 되도록 이런 수간 내부가 좀 훤하도록 그 겨울에 전지해 주시고요. 봄에 해동하고 전지해 주시고 그리고 겨울 전지 끝나고는 이제 겨울 전지를 하게 되면요. 이 도장지가 왜 생기는가 하면 여기도 딴 흔적이 보이잖아요. 반발력입니다. 왜 반발력인가 하면 잠깐 제가 도장지 한 개 딱 붙여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도장지를 생각하고요. 제가 닦는 겁니다. 이게 왜 생기는가 하면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그 정화 우세성이 해가지고 나는 똑바로 크고 싶다. 그래서 똑바로 크는 가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걸 만드는 건데 이거를 우리는 또 그렇잖아요. 똑바로 서면 감이 안 달리잖아요. 옆으로 측면을 유인을 해주든지 아니면 전지할 때 약간 45도나 30도 기울어진 것 그런 가지를 활용해야지 많이 달리거든요. 결과 습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서는 것들은 그 생장만 하고 옆으로 서는 것들은 그 이제 결실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실하는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측면으로 이제 유도하다 보니까 이 똑바로 서고자 하는 그런 생리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꾸 설 수밖에 없습니다. 바닥바닥 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이 수간 내부가 복잡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약을 칠 때는 도장지 제거가 항상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곁들여 봅니다. 요 시기가 이제 그 둥그머니 나귀병은 감염되는 기간이 5월 중순부터 한 7월 10일로 봅니다. 이제 학자들은. 그런데 금년처럼 이렇게 덥다 이러면 6월 말이면 둥근무늬는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둥근무늬가 마지막 방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이제 7월 초 저는 5일쯤 방지를 할 생각인데요. 이제 낙하 후 3차 그때는 둥근무늬 나귀병 겸하면서 이제 탄저병을 주안점으로 잡아서 이제 방지를 해야 됩니다. 이 지금 이렇게 세 번 방지하게 되면요. 특히 이제 그 감나무는 특히 상주둥씨는 이렇게 신초 부분에 새파란 가지에 가지 탄저병이 많이 옵니다. 거뭇거뭇한 그 가지 탄저병이거든요. 탄저병은 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줄기에도 옵니다. 이 시기에 벌써 거뭇거뭇하다. 그건 방지를 못한 겁니다. 방지를 잘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둥근무늬 나귀병을 방지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뭐가 방지된다? 탄저병이 방지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뻗은 이런 신초에 이런 세 가지에 거뭇거뭇하다. 그만큼 벌써 탄저병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집중적으로 방지 안 하면 7월달, 8월달에 탄저 때문에 또 낙가가 됩니다. 감이 떨어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준드럽, 즉 6월 낙가, 즉 생리적인 낙가가 있고요. 그리고 탄저병에 의한 낙가, 그리고 둥근무늬 나귀병에 의한 낙가, 그리고 감 꼭지나방에 의한 낙가, 그리고 이제 다른 그 조금 전에 했지만 그 옥신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그런 낙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제가 낙가의 원인은 별도로 영상을 남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에게 질문이 금년도는 감 가격이 어떨 것이냐 이런 질문 하신 분 계신데요. 이것도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년도는 아마 감 가격이 대풍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참고로 금년도는 이렇게 대봉도 많이 달렸어요. 저희 밭에 대봉이 달렸으면 전라남도 쪽에 전라도에 대봉이 많거든요. 거기도 대봉이 많이 달렸다. 왜? 여기가 전라남도보다 춥거든요. 추운 지역에서도 대봉이 많이 달렸다는 것은 전라남도에도 착가량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제 밭에 단감이 많이 달렸어요. 그러면 경남, 창녕 이런데 감이 단감이 분명히 많이 됐습니다. 왜? 제 밭에도 많이 달렸으면 남부 밭에도 많이 달렸거든요. 예, 그건 똑같은 겁니다. 예, 여기도 제가 도장지를 안 땄네. 이렇게 이게 정한 우세성이거든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얘는 바닥바닥 똑바로 서려고. 그러면 얘는 따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따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도장지를 다 질문 드는 게 참 있었는데 그 도장지를 언제 따면 좋으냐 묻는 분 계세요. 도장지는 수시로 따는 겁니다. 수시로. 왜? 필요 없는 가지. 근데 도장지 중에 또 저런 건 있어요. 쭉 뻗은 가지인데 요거 다음에 내가 활용할 필요성이 있겠다. 유인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도장장에 키우고 있잖아요. 왜냐면 왜 이걸 키우는가 하면 얘는 이렇게 나중에 제가 유인할 생각입니다. 유인할 생각. 우선 제가 이렇게 꺾어 넣어놨는데 제가 유인하려고 요 도장지에 키운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도장지는 놔두고 그 외에는 늘 그냥 수시로 따면 된다. 수시로. 네, 그런 말씀까지 곁들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요 시기에 대단히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요 시기에 그 둥근무늬 낙엽병, 겸해서 탄저 다 같이 겸해서 방제되는 시기니까요. 요 시기에 그 낙하우 2차 피리 방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갓나무는 대략 한 15일에서 20일 단위로 약을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씨가 좋으면 한 20에서 25일 단위 쳐도 큰 문제가 없어요. 왜? 감은 이제 한번 깎아서 꽃감을 만들든지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둥시 이런 거는 사과처럼 일주일 10일 만에 쳐가고는 남는 게 없습니다. 약값 빼고 나면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하다 보니까 15일 내지 20일 만에 제가 약을 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저는 상주농협에서 지난 연말에 이제 희망퇴직을 했고요. 제가 병충해 방제, 농약 상담, 농약 처방 이런 것만 제가 35년을 했습니다. 농협중앙에서 하고 있는 방제 처방사도 제가 참 오래 했고요. 그래서 강의도 나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무는 몇 나무 안 된 게 어떤 분들도 그런 댓글을 달더라고요. 이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네. 갓나무 몇 나무 가지고 이런 강의한다고 유튜브 한다 그런 분 말씀도 계신데 참고로 제가 퇴직하기 전에 상주농협에서 상주가 전국에서 감이 제일 많이 재배되는 곳이잖아요. 꽃감의 60% 이상이 상주에서 나오는데 제가 농약만 한 21억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뭐 2, 3억 판매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